아, 제가 여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연구에 대한 발표를 관련된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음, 발표 전에 관련 있는 요 내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에드워드 호퍼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은 아주 작게 나와 있지만 왼쪽으로는 더 그 무대가 많이 보이는 사실 그림인데, 요게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요 무대가 많이 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여기에 등장인물이 세명인데이 등장인물 3명 중에서 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없죠. 네,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라는 사람은 외로움을 잘 표현하는 작가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작가로 미국 그 화가 중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그 상반기 동안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시회를 그 상반기 때 계속 했었는데, 여러분 보고 싶어도 안 돼요. 20일 날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현대 사회가 함께 있지만 그 한 공간 안에서도 소통되지 않는 그런 현대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 내용하고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어떤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냐면, 올해에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상담 교사들의 모임에 참석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놀란 거는 뭐냐면,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이 친구가 우리 반인지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표현을 간간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반 안에서.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유치원부터 엄마들이 이제 친구들을 정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그런 서로 소통이 되거나 어떤 공감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되게 놀란 거는, 이 학생들이 처음 그 대화를 했다. 진지한 대화를 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그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게 어쩌면 그 학교 교육의 세대 전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 신대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이런 교육이 필요할 텐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임상 목회 교육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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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이 수업은 그 임상 목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외국 신학교들에서는 CPE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참여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있어서 이 수업의 효과를 벌써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수업을 제가 2020년도에 임용이 돼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처음 했어요. 지난 학기에 이 수업을.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이 수업이 소수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업으로 알고 있어서 15명이 적당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과 강사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너무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명 정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9명이 신청을 했어요. 너무 다행인데, 네, 제가 조금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오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 그 수업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수업이 좋은 수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수업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그 임상 목회 교육이라고 하는 이 수업은 그 목회자가 이론과 현장 경험을 통해서 실용적인 그런 지침과 통찰력을 갖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목회 상담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도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이런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그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수업에 신학생들이 자기 이해, 관리, 그다음에 상담, 실습, 목회자 역량, 관계 형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인즈 코엇의 심리적 그 산소라는 그 단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 어떨 때 힘이 나냐고 하냐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내가 그 선망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자기와 같은 생각이라든가 느낌을 갖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런 그 심리적 산소를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임상 목회 교육은 그 안톤 보이스라는 사람이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인간이 그 살아있는 인간 문서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경험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 돌봄 방법은 그 경험 자체가 1차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심리라든가 감정과 신앙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목회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학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한계는 이런 부분으로 극복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5개 목표를 가지고 그 이제 신학 교육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5가지는 그 목회자의 정체성 형성, 대인관계 기술의 개발, 전문적인 상담 목회 기술 개발, 신학과 목회 돌봄의 통합,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 지도라고 하는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접근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이 중에서 2번째 대인관계 기술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딕스의 추거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추거록이 뭐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 우리가 대본, 연극 대본에 보면 누구 뭐 대화, 그다음에 지문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상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상담 1, 뭐 내담자 1, 내담자 2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그 기록 전체 1시간이면 1시간 내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추거록 혹은 대화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임상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로저스의 이론 중에서는 내담자 중심 상담 방법을 활용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일은 경청과 이해와 해석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임상 목회 교육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이 수업은 이제 강의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소그룹으로 진행을 했고요. 3시간 중에서. 그리고 매주 강의 내용은 소감문을 한 페이지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의 내용은 임상 목회 교육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학적 방법이 무엇인가,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성격과 기질 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과 호스피스 이해, 돌봄 현장의 기도, 영적 진단과 돌봄, 목회 돌봄에서 하나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현병 가족, 그다음에 트라우마 가족, 사별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인 돌봄을 해야 될지, 개인 역동을 통한 공동체 이해 등에 대한 다양한 목회 주제를 그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은 특징은 강의와 내용
강의와 그 내용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례는 살아있는 인간 문서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학적 통찰을 가져와야 하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동료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성찰하고, 그다음에 강의와 사례 발표에 대한 요약 피드백을 제출하고, 소그룹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담당 교수는 매주 그 소그룹 안에서 가장 인간 사례와 이런 통찰 피드백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매주 한 명씩 참여해서 눈에 띄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참여하고 함께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보면 참여자가 29명인데 수업 전에는 100%가 응답했고 수업 후에는 28명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행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 분포는 3학년이 많았고 아무래도 그 1, 2학년 때는 뭐 성서신학이라든가 조직신학 등의 이런 그 공부를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3학년 때 실천신학 쪽에 집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남학생이 굉장히 많았던 점은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목회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전조사에서는 그 수업 신청 동기, 자기 이해 정체성,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기대와 동기에 대한 것은 이제 다중응답 주관식으로 했고 수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커드 5점 척도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사에서는 그 항목을 수업 목표 달성도, 만족도, 그리고 그 임상 교육의 역할 인식에 대한 부분을 리커트 척도로 했고 나머지 인적 사항은 선다형으로 했고 그래서 개강과 함께 그리고 수업 후에는 종강일과 함께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SPSS 통계 방법을 활용해서 기술 통계를 한 후에 정규성 가정 만족도를 확인해서 그 만족도를 중심으로 해서 T검정,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선택한 동기는 그 목회 돌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목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임상 목회를 필요로 하는 그 성도가 많아서 이거를 보았을 때 이제 임상 목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기 이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이 3.5점이었는데 수업 전에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자기를 수용하는 정도라든가 유능감, 일치감 등의 그런 그 책임감 등의 그 자율적인 특성 그리고 또 타인과 공감, 관대함, 자부심 등에 나타난 어떤 타인과의 연대감 이런 수준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정체성에 대해서는 평균 3.79점이 나왔습니다. 소명의식이 어느 정도 높고 그리고 그 보람을 느끼는 정도도 높다. 그래서 다양한 관계들과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고 이 정체성 수준에서는 그 다른 것보다 조금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전문성 인식에서는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2.93. 그래서 성도들을 현장에서 대할 때 적절한 방법이나 이런 대화 방식에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전문성 인식이 항상 필요하구나. 그래서 추가적인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과 후에 이런 그 인식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자기 이해, 정체성, 전문성 등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의미 있는 평가를 보여주었는데 주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돌봄의 방식을 배우려고 하거나 전문적인 상담 지식을 위해서 혹은 뭐 필요한 구체적인 것을 배우려고 현장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지식 습득을 위한 답변이 많다. 이렇게 여겼고요. 이런 그 학습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면서 실질적인 목회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그룹원들과의 서로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인상 깊었다. 다른 그룹원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이번 수업이 달랐던 부분은 교재, 토론, 나눔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기대 안 했는데
조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로 이름을 불러주며 눈을 마주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서 그 공동체가 된 느낌이었다. 이런 말들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어, 예. 돌봄가가 그 자기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내담자의 상대방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를 알게 돼서 자기 내담자 관심사는 미래 걱정 이런 인정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 그 상담 목회자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자기가 집중해 있어서 깊은 대화로 들어가야 될 그 포인트를 놓쳤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소그룹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나의 소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기는 늘 그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그 영향 때문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소명을 잘 개발하되 내담자와의 시간에서는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각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면서 그 자기가 너무 내면적인 것에 갇혀 있는 것에 비판을 많이 해서 공적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그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내면을 돌보는 일을 소외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돌보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인 내면을 돌보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벽을 인식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전에서 공적인 신앙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면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해도 수업 후에 자기 이해도에 관한 부분에서 달성도를 보면 자기 이해도는 4.3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통해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리고 자율성과 공동체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수업 후에 자기 이해도가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강점과 취약점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고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을 열고 진지한 태도로 균형 잡힌 감각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우들이 나의 모습이 익숙한데 낯설었다. 키워드를 보면 또 직선적이다, 분명하다, 날카롭다, 맥락을 파악한다, 객관적이다, 뭐 이런 그 평가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 자기 모습에서 제3자의 언어로 듣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했더라도 직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4.39로 나왔는데 이 평균 점수는 상담 실습 부분에서 그 목회 영역의 인식을 넓혀주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 감소됐다. 이런 답변이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왔고요. 그 사전 질문에서는 3.79니까 그래도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된 낯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있어서 돌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목회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성 인식에 대해서는 4.53으로 수업을 통해서 이게 가장 이제 높게 나왔는데 상담 역량, 경청과 공감하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됐다. 네, 반면 이제 나왔고 수업 전후의 전문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항목별 비교보다는 전문성 인식이 높아졌음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2.93에서 사전 조사보다는 더 높게 나타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움 방식이나 대화 방식에 이해가 다소 부족한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 후에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보면 배운 상담 내용을 적용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자기가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상담 그 사역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운 상담 기법과 대화 방법을 활용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배운 방법을 공감적 대화와 구체적 질문에 통한 감정에 머물러 주기를 활용하면서 대화를 했더니
헤어질 때 너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방식이 일상의 관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들의 감정을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한 것 같습니다. 관계성 인식에 대해서는 그 수용성과 개방성을 4.29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수업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타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과 만남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건데, 다양한 성격의 타인들에 대한 수용적이고 개방적 태도의 상호 관계성 인식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답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수업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성격이 드러나고 좋은 점, 부족한 것을 다 나눌 수 있어서 이 수업이 특별했다. 짧은 시간에 동료애가 생겼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수업 만족도 부분에서는 평균은 4.5점으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수업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정체성을 비롯한 대인관계 전문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수업 목표와 이것이 적절하게 다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의 의견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 성찰과 묵상을 통해 배움을 얻었다. 내담자와 돌봄에 있어서도 배움을 얻었고 돌봄 이후 묵상과 성찰을 통해 깊은 감동을 얻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룹원들과 조언을 통해서 성찰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삶 속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임상교의 역할 인식에 대해서는 4.45로 나왔는데요. 수업은 개인의 고유성과 공동체 목표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임상 목회 교육의 역할이 개인의 독특한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가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변수간 상담 분석에서는 그 이제 항목들 간의 관련성을 볼 때 전체성 인식과 전문성 인식에서 가장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정체성이 높아질수록 전문성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소명 의식이 높지만 전문성이 받쳐지지 않을 때는 이제 이것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이해도와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도 역시 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요. 자기 이해와 자기 평가가 가능할 때 수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이제 주관식으로 답변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다. 매년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한 학기 더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돌봄과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화와 돌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덜감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강점 및 기대되는 결론들을 보면 몇 가지를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인데 그 변수간 상관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소명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전문성도 향상이 되었는데 이런 현장에서 적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기 이해도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와 수용,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평가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동료들의 조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반응할 수 있고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유연하고 개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될 수 있고 목회 현장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처음 경험하는 그 현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한계를 인식하고 적응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도 상담 역량인 공감과 경청 능력을 높일 때 이런 돌봄 기술의 능력 향상을 통해서 그런 그 관계들이 좋아지고 목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분석과 변화에 대한 평가를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해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너그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향후 임상 목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매학기 개설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신대원 학우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부담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상담 사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암기를 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록을 해왔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학기 3개의 상담 사례를 기록하고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사례를 만나서 내용을 준비하고 발표해야 되는데 그 발표에도 너무 그 진지한 피드백을 하고 경청하고 굉장히 신랄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맴도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다독다독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매주 강의는 그 내용을 그 추가록에 적용을 하고 잘 적용했는지 그걸 또 평가를 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했을 때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었지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소그룹 리더가 중요한데 소그룹 리더가 이 모임에서 사례에 대한 사실과 진실 내담자와 돌봄의 그 심리 사회적인 측면, 사례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성찰, 그 긴밀 있게 그 다루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야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실이 임상 목회 교육의 교육과 목회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목회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